교과서로는 여러분들 110페이지고요. 교과서 110페이지고요. 오늘 할 내용들은 쉬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 됩니다. 쉬우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페이지 110페이지부터 가고요. 저번에 했던 내용이 주제가 뭐였어? 핵심 주제 저번에. 갈등. 그렇지, 갈등이지, 갈등. 저번에 갈등을 핵심으로 배웠어. 갈등은 우리가 왜 생긴다 했지? 그 세계화. 세계화에 의해서 갈등이 더 범위가 넓어지긴 했죠. 네. 근데 근본적인 갈등이 생기는 이유. 이. 그렇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요. 그 경쟁의 결과 갈등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배웠죠.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또 해? 협력.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갔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3남매야. 언니 하나, 동생 하나. 누구누구? 언니야 동생. 여러분들이 중간에 껴있는 둘째란 말이죠. 근데 집에 갔는데 사이버거가 식탁에 딱 2개가 올라와 있어. 사이버거가 2개. 그럼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3분의 2. 막내 빼고 먹어. 그렇지. 이렇게 지금 3분의 왜 2를 먹니? 3분의 2를 먹겠다는 거였죠? 공동 3분의 2씩 나눠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미 언니는 고등학생이었고 늦게 와요. 나랑 동생만 있을 뿐이야. 그러면 이제 동생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야, 우리 언니 몰래 먹고 입 싹 닦자 라고 하나씩 먹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동생이 확 어디 건방지게 동생이 사이버그를 먹어 하면서 나 혼자 2개 다 먹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동생이랑 갈등이 생기겠지. 하지만 협력해서 동생이랑 하나씩 먹고 입 닫으면 언니는 모를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3분의 1만 먹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에서 3분의 1, 한 개에 3분의 2 말씀하시는 거죠? 개당 3분의 2. 우리 수학식 아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3분의 2에서 한 개로 늘어나는 거지. 그런 것처럼 협력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국제사회도 똑같아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쟁도 협력도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갈등을 배웠으니 오늘은 뭘 배워요? 협력. 협력 사례를 배웁니다. 협력 사례. 아시겠나요? 오늘 교과서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단 좋은 말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은 절대 끊지 마십시오. 오늘날 국제사회에는 평화와 안보의 위협, 국제빈곤,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제사회 문제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며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다. 너무 긴 이 문장 요약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배고픈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 한 군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넓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요약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 뒤에 내용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사회의 문제를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것도 요약하겠습니다. 지구상에 나타난 문제는 혼자 해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 아니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협력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어려운 내용 아니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협력 사례로 뭐라 이거 UN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발음이 훌륭합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선생님 좀 더 친근하죠 발음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즉 국제연합을 이야기하죠. 국제연합은 선생님이 작년에 다 가르쳐 드렸죠. 국제연합이 있고요. 이 국제연합에서 뭘 하냐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뭐 문화재 보호도 하고요, 빈곤 문제도 터치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동 관련된 문제들도 역할을 합니다.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국제사회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줄 그어둘 건 뭐냐면 국제연합에다 물줄 쫙 그어두시고요.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밑줄 쫙 그어두십시오. 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 자체에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속 가능성.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 지속 가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면 요즘 트렌드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니까. 이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 주로 어디서 쓰여? 에너지. 그리고 뭐 지속 가능한 에너지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 또 지속 가능한 환경 이런 걸 이야기하지. 지속 가능한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를 얘기 드리면
후 세대의 영향을, 그러니까 후 세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지금 세대의 발전을 이용하는 거야. 쉽게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거위 아시나요? 네. 비유 드릴게요. 거위. 무슨 알을 낳는 거위? 황금알. 그렇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매일매일 무슨 알을 낳아? 황금알을 낳아.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매일매일 황금을 조금씩 낳으니까 저 뱃속에는 얼마나 많은 황금이 들어있을까 하고 거위의 배를 까줘. 그랬더니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게 지속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우리가 조금씩 이용하면 계속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한 번에 욕심을 내서 그거를 까버리면 없어지는 거야. 좀 더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500억이 있다고 칩시다. 500억. 500억으로 뭐 할래? 집 얼마짜리? 일단 사놓고 나. 3억 사놓고 또 그러죠. 이렇게 갑자기 너무 큰 돈이 생기면 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죠. 그럼 내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혹시 떡볶이 좋아해? 네. 그럼 뭐 300억짜리 떡볶이 하나 먹고요. 그다음에 콜라 좋아해? 200억짜리 콜라 안 좋아해요? 좋아요. 그럼 200억짜리 콜라 먹었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에다 쓴 거야? 음식. 떡볶이 300억, 콜라 200억. 얼마나 맛있겠냐. 그지? 얼마나 맛있겠어. 그러면 이걸 500억 한 방에 다 써버리면 끝나버리잖아. 끝나버리지. 근데 이 500억을 알뜰하게 집도 사고요. 회사도 하나 사고요. 그다음 땅도 사고요. 그다음 주식 투자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200억짜리 콜라, 300억짜리 떡볶이는 먹을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나를 살 수 있게 해주겠죠. 500억이면 여러분들의 자식까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정도란 말이야. 봐봐, 생각해봐. 연이자 몇 프로로 할까? 그래, 우리 2%로 하자. 2%. 정말 낮게 잡아서 2% 정도. 2% 잡으면 1년에 이자가 얼마? 10억이야. 10억. 간단하게 나면 10억입니다. 세금 뭐 이런 거 빼지 말고 1년에 10억씩 여러분들한테 이자만 주는 겁니다. 원금 그대로 있고 이자만. 여러분들 1년에 10억이면 한 달에 거의 1억씩 주는 거야. 한 달에 1억씩 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선생님 이렇게 한 달 일해봤자 하루에 일주일에 20시간 넘게 이렇게 수업 열심히 하면서 한 달 동안 일해봤자 1억 벌 수 있어? 1년에 1억도 못 법니다, 선생님. 근데 여러분들 한 달에 1억씩 주는 거야. 여러분의 자식의 이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돈인 거죠. 이해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300억짜리 떡볶이 먹고 200억짜리 콜라 먹어버리면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겠지. 물론 한 달에 1억 정도 가지고 내가 소박하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계속 지속 가능한 돈을 이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해했으니까 현실 세계로 넘어올게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원들, 석유 다 쓰고요, 나무 다 베버리고요, 땅 쓰면 지금 당장은 풍요롭게 개발해서 살 수 있겠지만 우리 뒤 후속 세대는요? 없어요. 지구가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 그런 것처럼 지속 가능한 개발은 그런 후세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우리가 발전해서 살아가는 걸 우리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의 개념 이해되시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빈곤, 뭐 기하 종식, 양성평등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지속 가능성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공적 개발 원조에도 밑줄 한번 딱 그어주십시오. ODA. 이것도 이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도와주는 것을 우린 ODA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주는 나라일까요? 원조를 받는 나라일까요? 원조를 받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엄청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럽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환상을 갖고 있죠. 잘 사는 나라라고. 근데 경제 통계로만 보면 유럽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특별하게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 정도 수준 말고는 우리나라보다 특별하게 대놓고 잘 산다? 이 정도 수준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사는 나라여서 그래서 늘 홍보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 원래 우리나라 6.25 끝나고 원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하시죠. 어렸을 때 밥을 못 먹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메뚜기 잡아먹어서 다니셨다.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아니실까요? 그죠?
선생님 부모님 세대는 막 굶은 세대여가지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공짜로 학교에서 밥도 주잖아. 그지? 그렇게 원조를 주는 나라로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렇게 원조를 주면,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좀 가난했던 나라들도 경제 개발을 해서 잘 산 나라가 되고요. 지구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퍼쳐나가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그럼 넘어갑니다. 외교 정책을 통한 국제사회 공존 노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외교의 정의가 여러분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번 갈등할 때도 외교 나왔고요. 106페이지에서도 외교 나왔고요. 외교의 정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외교는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행위. 여기서 중점 둬야 될 게 뭐야? 평화적이고 모든 행위가 들어간다는 거. 극단적으로 우리 간디 이야기 많이 나온다. 그렇지? 그치? 간디 이거 하나 판넬 만들라고 갖고 다녀야겠어. 간디 와가지고 돈 줘. 그러면 난 너에게 때리지 않을게. 이것도 극단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외교라고요. 외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외교 정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러한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목적으로 수립한 정책을 외교 정책인 겁니다. 외교란 것은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외교라고 하고요.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외교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국제사회에서 외교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요.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제사회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외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한번 보겠습니다. 외교 정책을 잘 시행할 경우 국가 간 우호를 증진하고 자국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거나 고립과 같은 상황이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뒤에 우리나라와의 갈등에서 한 번 더 배울 건데 간단한 예시 들어드리면요.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일본 막 불매운동 있었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왜 불매운동이 시작된 줄 알아? 그죠?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했어요. 위안부 관련된 판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그때 있었던 기업들의 재산을 가처분하겠다. 즉 팔아서 그 돈으로 피해 보상금 주겠다. 이런 식의 판결을 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 판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겠지. 내 돈, 우리 국가의 재산인데 왜 니네가 처분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로 수출을 금지시켜요. 수출 금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는 제품이 있는데 그에 대한 원료가 일본에서 거의 다 수입이 됐어. 근데 그 수출을 금지하니까 우리는 물건을 만들 수가 없겠지. 경제에 타격을 받을 거야.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차렸어. 어떤 치킨집? 그래, BHC를 차렸습니다. BHC를 차렸는데 나랑 본사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본사에서 나한테 닭을 공급을 안 해준대. 그럼 나 어떻게 치킨을 못 만들지? 이런 사례가 지금 터진 거야, 우리 사태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입을 못하니까 그에 대해 경제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약간의 보복 조치로 했던 게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연장해주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더 가깝고 하다 보니까 레이더나 이런 것들 정보를 먼저 일본한테 확인을 해요. 우리가 먼저 일본보다 먼저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그런 군사적 협약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연장 안 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연장을 해주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에 공식적이진 않지만 불매운동이 터졌지. 불매, 야 그럼 우리도 일본 거 안 먹을래? 안 쓸래?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던 기업들이 몇 개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회사들.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자동차 회사들이 몇 개 철수를 했고요. 영상 찍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을 이야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식료품들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체재가 많았던 거, 그러니까 버리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철수를 하게 됐고요. 옷 브랜드들도 많이 없어졌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매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에 타격을 갔고요. 이해되시죠? 이미지도 안 좋아졌고요. 이렇게 외교 정책이, 잘못된 외교 정책이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예시를 이야기 드린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외교 정책을 잘 시행할 경우 이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넘어오시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계 시민. 세계 시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12단원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세계 시민. 세계 시민에 대해서 알아야 될 여러분들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공동체. 두 번째가 연결성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 이 공동체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범위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집 보면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키워드를 뽑아낸 겁니다. 이 우리의 범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어디까지가 우리야? 사람마다 다 달라. 식구들 또 친구들 또 여러분들하고 난 우리 아니야. 맞아요. 날 우리 껴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일단 난 잠깐 눈빛을 봤는데 뭐야 이렇게 하다가 나를 우리에 껴주는 친구도 있고 껴주지 않는 친구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가장 낮은 친구는 나만. 우리가 어딨어? 나만 없어. 나밖에 없어. 그보다 좀 위에는 가족, 좀 더 위에는 뭐 친구들 또는 이제 지역사회. 좀 너무 크게 썼네요. 글자가 좀 부족하네요. 이런 실수는 잘 안 하는데 근데 지역까지 가다가 일로 갈게요. 그러다가 이제 국가로 갈 수도 있고요. 세계 전체를 다 우리의 범위로 넣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범위가 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지역, 우리 뭐 광산구 사람들 또는 광주 사람들 또는 뭐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국가까지 올라가면. 근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올리라는 거야, 우리가? 세계까지. 우리 인류를 하나의 연결된 공동체로 생각하시고요. 그 공동체로 생각하시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의 범위는 늘 바뀌어요. 여러분들 혹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소속감이라도 공동체의식을 강렬하게 느껴 지금?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좀 더 줄여가지고 여러분들 광산구 사람이라는 거에 공동체의식을 강렬하게 느껴? 신창동 사람이라는 거는? 아니지. 별로 안 느끼지. 가족은 그래도 강렬하게 느끼죠? 근데 봐봐.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외국에 갔어. 근데 어디선가 한국말이 틀려. 반가워 안 반가워? 엄청난 소속감을 느끼죠. 일단 한 국가라는 것뿐만으로도. 근데 이야기했더니 광주 사람이래. 엄청 반갑지? 갑자기 한 가족 만난 것 같지? 근데 신창동 사람이래. 난리 나지. 이거 잃어버린 가족 찾은 것처럼. 그렇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다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 신창동 사람이지? 공동체의식을 느껴? 그렇지. 그때 다른 거야.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이 세계에 함께 공동체의식을 느끼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라는 거야. 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서로 뭐 교류하고 이런 것보다 뭐냐면 나의 행동이 세계 누군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로 뭐냐면 우리 세 번째로 햄버거 커넥션을 볼 겁니다. 이 연결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햄버거 커넥션. 이 뭐냐면 여러분들 햄버거의 가장 큰 재료가 뭐야? 빵. 그래. 빵이라고 했죠? 그럼 내가 햄버거 사이버거 사가지고 안에 패티 빼고 빵만 줄게. 괜찮아? 안 괜찮잖아. 그럼 뭐야? 제일 메인 주제가 메인 재료가 패티지. 패티. 패티야 패티. 패티는 뭘로 만들어? 고기. 어떤 고기? 소. 그지 소. 치지 않아요? 네? 뭐 업체만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소입니다. 소. 소를 키우기 위해 뭘 먹여야 돼? 그치, 사료, 풀, 사료. 사료를 먹여야 되고 이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뭘 만들어? 뭘 해야 돼? 목초지를 조성을 하거나 없애야 되겠죠. 그 목초지는 결국 뭘 베어내야 돼? 나무를 베어내는 우림을 또는 나무를 베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먹는 햄버거 하나가 열대우림을 없애고요. 열대우림이 없어지면 지구온난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연결성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이 물, 페트병을 버림으로써 재활용 안 되고 버림으로써 이것이 갈려서 바다로 들어가서 생선으로 들어간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몸에 들어온다거나 여러분들이 무심코 버린 빨대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거북이의 코에 꽂힌다던가 이런 것들의 연결성을 느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계 시민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시민성을 세계 시민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국가 단위로 느끼는 건 뭘까? 그렇지, 국가 시민. 그 다음에 국가 시민성이라고 부르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햄버거 커넥션 영상 한번 보고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네,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TV 한번 켜주세요. See that broken-hearted man toiling in the burning sun. Disappointed African doesn't even overstand. After so many years of sweat and tears, still he's living in fear, wondering if and when he's gonna have his share. Well, guess what's happening? A new day's dawning. See the black sun's rising. Soon he will be free. See that poor disgruntled youth trying his best to know the truth. Why his ancestors have died from those all who robbed and loot. So many years of blood and stain, still he's working in vain, wondering if and when he'll ever have his share. Well, guess what's happening? See a new day's dawning. See a new horizon. Soon he will be free. Oh. Soon he will be free. How could life be so unfair? He wonders how some get up there, sitting in their rocking chair, while he's living in despair. After so many years of sweat and tears, still he's living in fear, wondering if and when. 일단 여러분들 잘 보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햄버거 한 입과 이거 반대쪽에 껴가지고 지구 먹고 있는 거 있죠? 그것처럼 햄버거 하나 먹는 게 여러분들은 지구 연결성이 다 되어 있다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까 방금 영상에서도 봤겠지만 이 소 100g을 얻기 위해서, 고기 100g을 얻기 위해서 이 사료가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가겠지. 여러분들 밥 100g 먹는다고 살 100g 쪄? 지옥이지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사료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
더 많은 농작물이 훨씬 많이 들어가겠지. 고기 100g 얻는데 농작물이 100g 들어가지 않을까? 1대1 비율이 아니잖아.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남습니다. 인류가 다 먹고 쓸 만큼 남지만 그거 더 맛있는 음식으로 바꾸려다 보니 식량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뭘 가져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빈곤을, 그 다음에 기아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식량 경쟁에서 진 거지. 소랑 사람이랑 식량을 두고, 같은 식량을 두고 싸웠는데 사람이 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식량 경쟁에서 이기잖아. 이긴 애를 먹고 있는 건데 이 소보다 더 식량 경쟁에서 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극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꼭 이 사람들 다 극단주의자는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채식주의자들 꼭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그럼 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난 그 고기 안 먹을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런 것처럼 근데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나 극단적인 생각이잖아. 그지? 극단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번째 극단주의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여러분들 112페이지 맨 밑에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봐봐. 극단주의란 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그 고기 이야기했죠? 이걸 듣고 나 그럼 고기 아예 안 먹을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완전히 극단주의라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생각이 단순하게 극단 끝으로 간 거죠. 이해되시죠? 좀 더 쉬운 예시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탕수육 탕수육 좋아하나? 네. 여러분들 탕수육은 어떻게 먹어요? 난 찍먹이다. 나는 부먹이다. 어휴. 여러분들 봅시다. 여기가 5라고 치고 여기가 10, 여기가 0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찍먹과 부먹 그 애매모호한 그 경계에 있는 난 찍먹도 괜찮고 부먹도 괜찮아 라고 하고요. 여기는 극단적인 바삭함. 여기는 극단적인 눅눅함. 나 촉촉함이라고 하려 했는데 눅눅함이라고 가봅니다. 극단적인 촉촉함, 눅눅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는 10에 가깝다. 10이다. 난 무조건 튀기면 바삭해야 된다. 그렇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극단주의야.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 나는 여기야. 나는 부먹도 아니야. 나는 절먹이야. 절여 먹는다고요. 이거를 찍어 먹는 수준도 아니고요. 부어 먹는 것도 안 돼. 나는 거기다 담궈가지고 절여 먹어야 돼. 그게 맛있어. 먹어보면 물론 선생님 지금 탕수육 광고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것처럼 절여 먹으면 맛이 괜찮아. 맛있단 말이야. 절여 먹으면 촉촉하니 눅눅하니 그러면서 그 내부에까지 소스가 딱 배어가지고 엄청난 맛이 좋단 말이야. 물론 양념치킨도 그래요. 양념치킨도 여러분들 프라이드 시켜가지고 찍어 먹으면 양념치킨이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대충 버무려 갖고 오면 양념치킨이지 그것도 아니에요. 절여 먹는 거는 이거를 치킨 닭다리와 날개 같은 거를 잘 고이 은박지다 쌉니다. 하루 정도 냉장고에 넣어둬요. 그러고 나서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갖고 먹으면 내부까지 양념이 쏙 배어 들어가지고 맛이 죽여줘요. 선생님 한번 시험 끝나고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은 나는 뭐라 그랬어? 난 절먹이야. 여러분들은 극단적인 찍먹이잖아. 바삭함을 추구하잖아. 그럼 여러분들하고 나랑 같이 식탁에 앉아고 탕수육 먹으면 싸움 나 안 나? 나지.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극단주의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 그러면 소 안 먹을래? 고기 안 먹을래? 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여러분들의 세계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그런 방안보다 극단적인 방안보다 더 생산적인 방식이 있겠죠. 페트를 줄이자는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사료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지. 그럼 나 그거 안 먹을래 라고 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가는 걸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다들 가치관이 다를 테니까 이만큼 이야기하고 극단주의 설명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12페이지 세계시민의식 뚜껑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시민 의식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세계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참여 의식과 책임 의식을 말한다.
이거 한번 이해하시고요. 맨 밑에 극단주의 세력 밑줄 한번 그어두시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하나로 연결된다. 개념 속 사례 콕 나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자채를 먹게 되면 파뮤, 즉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걸 튀기려면 기름을 필요하려면 파뮤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내야 됩니다. 나무를 베다 보면 코끼리가 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패티를 먹다 보면 소가 필요하고 소가 필요하면 사료가 필요하고 사료하면 목초지 열대우림 파괴 결국 지구온난화 형식으로 간다는 거죠. 지구온난화 가면 결국 뭐가 없어져? 별로 좋아하는 그죠. 우리가 위협이죠. 별로 안 좋아하는 말 북극곰이 뭐 살 데가 없어요 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북극곰보다는 북극곰이 위기가 아니라 지금 누가 위기야? 우리가 위기라고요. 이거를 깨닫는 게 뭐라고요? 세계 시민 즉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요. 우리의 범위를 전 세계적으로 깨달으시고요.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게 세계 시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 113페이지까지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와의 갈등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끝!